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추정에 대해서 할 건데, 지난번에 모평균에 대한 추정을 소개를 했다면 이번에는 모비율에 대한 추정을 할 거예요. 모비율 역시 어떤 모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모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모비율을 다루기 전에 우선 그 모비율과 관련된 분포를 하나 소개를 빠르게 해드릴 건데, 뭐 여러분들 당연히 다 아시는 그 베르누이 시행, 그 베르누이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강의한 이 페이지를 보시면 베르누이 시행, 뭐 영어로 이제 발음을 하면 버눌리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 한국에 있는 체계를 조금 참고를 해가지고 그냥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할게요. 이 시행이라는 거는 어떤 실험을 한다라는 거고, 우리가 정의를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써 있죠? 자, 표본 공간이, 뭐 기초 통계는 배우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표본 공간 뭐 이런 용어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표본 공간이 오직 두 개의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실험에서의 시행을 우리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딱 성공 아니면 실패.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을 때.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기준을 하나 정해서 실험의 목적에 따라 뭐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성공, 동전이 뒷면이 나오면 실패, 혹은 뭐 반대로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성공 혹은 실패, 그리고 조금 더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숫자를 이용을 하죠. 성공이면 1, 실패면 0. 이제 요 1하고 0이라는 숫자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되죠. 1 또는 0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 예, 이거 이제 아마 뒤에 소개가 될 거고. 자,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동전 던지기 대표적이죠. 동전을 던지면 앞면하고 뒷면밖에 나올 수가 없고, 그거를 이제 성공 혹은 실패로 표현을 하는 거고, 혹은 공장 같은 데서 제품의 불량 검사를 하는 경우, 만들어진 제품이 정상품이다 혹은 불량품이다, 이거를 이제 성공 실패. 그러니까 이것도 베르누이 시행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고, 뭐 승부차기라든지 골이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이렇게 무조건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경우, 이런 거를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는 거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산형 확률 변수겠죠. 당연히 x가 0 아니면 1의 값을 갖는 경우 무조건. 자,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자, x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 또는 0이에요. 베르누이 시행을 딱 했을 때 우리가 성공이라는 기준, 실패라는 기준을 딱 정해서 실험의 결과가 만약에 성공이다 그러면 1의 값을 갖고, 실패다 그러면 0의 값을 갖는 그런 확률 변수기 때문에 각 값을 가질 확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공 확률이 어떻게 되고, 성공 확률이 상징적인 이 스몰 p라는 값이, 그리고 실패 확률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성공 아니면 실패이기 때문에 실패 확률은 1-p가 되겠죠. 그리고 p는 당연히 확률이니까 0하고 1 사이의 값을 갖는 확률. 자, 그래서 요 성공 확률 p만 딱 정해지면은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모수라고 불러주고,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모수. 그래서 우리 x라는 확률 변수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죠. 베르누이의 뭐 앞자를 적당히 따와가지고 일단 x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근데 그때
요걸로만 이제 끝이 돼서는 안 되고,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그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이 모수를 같이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분포를 결정짓는 수라 그래서 분포의 모수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뭐 이 베르누이 분포 말고도 여러 가지 분포를 알고 있을 거예요. 베르누이 분포 확장한 뭐 바이노미얼 분포, 이항 분포. 이항 분포 표시할 때 우리가 뭘 표시하죠? 이항 분포가 결정되려면 시행 횟수 n하고 그 각 시행의 성공 확률 p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자, 정규 분포의 경우는 정규 분포의 평균과 분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죠. 이런 애들을 모수라고 불러줘요. 어떤 집단, 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분포를 결정할 수 있는 수, 모수를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4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x라는 확률 변수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른다. 성공 확률이 p인. 자, 그럼 특징이 뭐가 있을까? 자, 확률 질량 함수 PMF. 확률 질량 함수가 뭐였죠? 어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그 확률 변수가 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었죠. 자, 그러면 일단 구분해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가 1이 될 확률, 당연히 p고, x가 0이 될 확률, 당연히 1-p고.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근데 얘를 통합해서 쓰면 어떻게 된다? 이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p의 x승 그리고 1-p의 1-x승, 이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하고 1.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 파란색 두 개를 한꺼번에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나머지 값에서는 0의 값을 갖는, 0하고 1이라는 값밖에 못 가지니까 확률이, 그쵸? 그래서 나머지 값을 대입하면 그냥 0으로 정의를 해버린 확률 질량 함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어떻게 표현하죠? 이산형 확률 변수인 경우에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그 x하고 확률 질량 함수, 그쵸? 요게 이제 기대값의 정의죠. 이 정의대로 하면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하고 1이니까 0 곱하기 이제 x가 0일 확률 더하기 1 곱하기 x가 1일 확률이니까 앞에 거 곱하나만 하고 p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어떤 확률 질량, x라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그 성공 확률인 p가 나오고, 일단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분산의 여러 가지 공식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확률 변수 x 제곱의 기대값에서 이제 기대값의 제곱을 빼는 이제 이런 분산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뒤에 있는 기대값은 방금 구했고 x 제곱의 기대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x 제곱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 기대값 공식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x 제곱 곱하기 뭐죠? 똑같이 확률 질량 함수. 이것도 결국은 p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1의 제곱이니까. 자, 따라서 분산은 자 p-p의 제곱이 된다. 조금 정리하면 p로 묶으면 p 곱하기 1-p가 되겠다. 자, 그래서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기대값하고 분산 p하고 p 곱하기 1-p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뭐에 집중을 하시냐면 이런 표현 방식 있죠.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알 거고 대신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수식적으로 잘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여러 개의 베르누이 확률 변수들을 이제 합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것들을 소개를 한 거고, 이제 5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두 개가 있어요. 자, x1도 베르누이 확률 변수, x2도 베르누이 확률 변수. 두 개 서로 다른 확률 변수가 있고, 근데 그 확률 변수가 똑같이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데 심지어 성공 확률이 같은,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 두 확률 변수가 서로 뭐다? 독립이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자, 말로 다시 해볼게요. 두 확률 변수가 있는데 동일한 분포를 따르네요. 그쵸? 동일한 분포를 따르고 서로 독립인.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통계학에서 이 두 확률 변수가 동일한 분포를 따라요. 이거 이제 한 줄로 쓸 수 있겠죠? 대신에 여기 위에다가 IID라는 표현을 해줘요. 이 IID는 거기 나와 있듯이 통계학에서 이제 분포 얘기할 때 확률론 이런 수업 시간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identically independent distributed. 그래서 동일하면 서로 동일한 분포고, 그리고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고, 그리고 분포를 따른다. 동일한 분포를 따르는 독립인 확률 변수를 표현을 할 때 IID 확률 변수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x라는 애를 이 두 개를 더한 거예요. 두 IID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더한 거를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 x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죠? 이 x1하고 x2는 다 0 아니면 1의 값을 갖기 때문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x가 0이 될 확률은 그럼 뭘까? x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x1도 0이 돼야 되고 x2도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곱할 수가 있어요. 독립인 성질을 이용하면.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1-p의 제곱이 되겠다 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x가 1이 될 확률은 요 그냥 쓰는 김에 다 써볼게요. x1이 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0이어야겠네, 그죠? 요것도 되고 반대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쭉 곱해주면 뭐 p 곱하기 1-p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로 1-p 곱하기 p, 그래서 2배의 p 곱하기 1-p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x가 2가 될 확률은 두 개 다 1이어야겠죠? 둘 다 성공한 경우, 두 번 다 성공한 경우. 그래서 p의 제곱. 자, 그러니까 요거의 뜻은 뭐냐면, 얘는 뭐죠? 둘 다 실패. 이거는 이 x라는 값이 1이 된다라는 거는 x1하고 x2 중에 하나만 성공, 한 번이라고 하자. 한 번만 성공. 이거는 두 번 모두 성공. 그러니까 이 둘 다 실패라는 거는 결국 0번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있죠. 0번, 한 번, 두 번. 그리고 0, 1, 2. 이 숫자에 딱 매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의미하는 건 뭘까? x라는 확률 변수가 의미하는 거. x라는 값이 얘기하는 거는 성공 횟수예요. 성공 횟수. 그러겠죠?
성공 횟수가 되고,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이 x의 기대값은 그럼 어떻게 얻어져요? 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값에 대한 확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서메이션 x의 x 곱하기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면 0 곱하기 x0, 1 곱하기 x1, 2 곱하기 x2 이렇게 하면 0은 곱하나만 하고 x1일 확률이 2의 p 곱하기 1-p였고 2 곱하기 p의 제곱 이렇게 되나? 그러면 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p 마이너스 2p 제곱 더하기 2p 제곱 해서 2p가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기대값이 2 곱하기 p가 나오고, 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 2 곱하기 p 곱하기 1-p가 나올 거예요.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죠? x 제곱의 기대값을 먼저 구하고, 거기다가 요 2p 제곱, 2p의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페이지에서는 그 독립인 두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합했을 때 걔가 가지는 의미, 성공 횟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항 분포라는 거는, 이항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자연수 n에 대해서 n개를 이제 더한 확률 변수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6페이지에 이항 분포를 소개를 하면서 우선 이항 확률 변수를 소개를 하면,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얘가 결론적으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 바이노미얼. 그래가지고 바이노미얼의 모수는 시행 횟수하고, 아까 2의 숫자 2에 해당했던 시행 횟수하고, 그 다음에 각 성공 확률. 근데 그때 얘가 의미하는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그 뭐를 의미한다? 자, 이런 거예요.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을 우리 다 아는 용어죠. n번 독립적으로 반복 시행할 때 그 성공 횟수, 성공 횟수,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의미하는 게 바로 성공 횟수다. n번 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 그쵸? 앞면을 성공이라고 했을 때. 자,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아까처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하나, 둘 해가지고 이렇게 n개가 있어요. 근데 이 n개는 다 동일한 베르누이 확률 변수예요. 성공 확률이 p로 동일한.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다 독립이에요. 그래서 i, id.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따르는 IRD n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x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n개의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다 더한 거. 그쵸? 그러면은 자, 첫 번째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뭐 성공이면 1, 실패면 0. 그쵸? 얘도 실패 아니면 성공. 그래서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x라는 값은 이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1의 개수겠죠. 1의 개수. 1의 개수만큼의 값을 가질 거고, 이 1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다? 성공을 몇 번 했냐. 성공 횟수.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페이지를 마무리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부터 뭐까지예요?
다 0일 수도 있고, 즉 한 번도 성공을 못한 경우, 한 번만 성공한 경우 해서 커져봤자 n번 다 성공한 경우. 그리고 베르누이 확률 변수와 이왕 확률 변수 간의 관계는 뭐 이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베르누이 확률 변수하고 이항 확률 변수의 관계.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무리로 7페이지. 이제 요 이항 확률 변수의 특성, 이항 분포의 특징. 자, x라는 확률 변수가 이제 시행 횟수가 n이고 성공 확률이 p인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때, 자, PMF는 어떻게 될까?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이 의미가 뭐였냐면 어떤 이산형 확률 변수가 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때요?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n 뭐 이런 값들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n번 중에 x번 성공하고 n-x번 실패할 확률. 자, 요거겠죠? x가 될 확률은, 스몰 x가 될 확률은 n번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그 중에서 x번은 앞면이 나오고 n-x번은 뒷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얘를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면, 자, n개 중에서 일단 성공을 x번 해야 되니까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조합을 다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n개 중에 x개를 일단 골라서 그 x개는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p니까 x개는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실패할 확률 n-x. 요거 우리 많이 본 식이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된다. 그럼 확률 질량 함수가 정의가 됐기 때문에 기대값은 구할 수 있겠죠. 자, 기대값만 한번 같이 구해볼게요. 기대값 정의에 의해서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 x가 0부터 n까지 값을 가질 수 있고, 그쵸? 그래서 x 곱하기 PMF 그대로 써볼게요. n의 x, p의 x승, 1-p의 n-x승. 자, 얘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저는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일단 x가 0일 때는 여기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 x가 0인 경우는 빼버릴 거예요.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x가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0일 때는 제외를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볼 건데, 얘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n 곱하기 n-1, x-1.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자, x 곱하기 n choose x. 이게 왜 n 곱하기 n-1 choose x-1이 될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체크를 해보는데, 자, 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수학적 증명이라는 거는 우리 컴비네이션의 정의 있죠, 정의. 이게 어떻게 되더라? n 팩토리얼 n-x 팩토리얼 x 팩토리얼 이렇게 되나요? 네.
이 컨비네이션의 정의를 이용해서 얘가 그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강의 시간 같았으면은 제가 이거를 수학적 증명 말고 그냥 뭐 이야기 증명이라고 해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요거 한번 증명 한번 해보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써주시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자, n은 밖으로 빼버리고 일단 스텝별로 나가볼게요. n-1, x-1, p의 x승 1-p의 n-x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좀 수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어갈 때 자, x-1을 뭐 t라고 해보자. t 치환할 거예요. 치환. 자, 이렇게 되면은 x는 뭐가 되지? x는 t 플러스 1이 되나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x 대신에 t로 다 바꿔줄 거예요. 자, n 곱하기 자, x가 1이면 t가 뭐가 되죠? t가 0이 되고 x가 n이면 t가 n-1이 되네. 그쵸? 그래서 n-1에 x-1이 t고 그쵸? x가 t 플러스 1이니까 p에 t 플러스 1 1-p에 n-t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고 얘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정리해주면 자, t가 0부터 n-1까지 갈 때 n-1에 t 그리고 자, p에 t 플러스 1인데 t만 써주고 그럼 나머지 p가 하나 남은 거를 이렇게 밖으로 빼줄 거예요. 밖으로 빼줄 거고 1-p에 얘를 조금 정리해서 결국 n-1 빼기 t가 되나요? 그렇죠? 네, 순서 한번 바꿔준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 나면 얘가 뭐가 될까? 생긴 거를 봤더니 결론적으로 시행 횟수가 n-1번이고 성공 확률이 p인 이항분포의 확률 진략 함수가 된다. 그쵸? 자, n-1번을 시행해서 t번을 골라서 그 t번은 성공하고 나머지는 실패를 하는 경우 그럴 확률. 그래서 이항분포의 PMF가 되고 그거를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그 t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다 더해버렸어요. 더해버렸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1이 된다. 모든 확률을 다 더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모든 확률을 다 더했기 때문에 이 값이 1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n 곱하기 p만 남겠네. 얘가 지금 뭐 구한 거냐면 이항분포의 기대값을 구한 거예요. 이항분포의 기대값. 자, 그래서 이항분포의 기대값은 n 곱하기 p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n 곱하기 p 곱하기 1-p가 되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각자 체크해 보세요.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그 앞에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질 거예요. 이런 스텝을 한번 더 거쳐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만약에 좀 막힌다 싶으면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선 요 모비율에 관한 추정을 하기에 앞서 거기에 모비율하고 관련된 어떤 분포 두 개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베르누이 분포하고 이항 분포하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추론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